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과학서연구원 디지털과에서 근무하는 김홍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과수에서 각종 문서 위변조 사건에 대한 감정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업무와 관련된 내용 중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위조 지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조 지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위조 지폐를 만들거나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처벌을 받게 되겠죠.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조 지폐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조 지폐를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조 지폐란 무엇일까요? 다 그렇듯이 엄격한 법적 정의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정의에서는 위조 지폐란 권한 없는 자가 만든 지폐 비슷한 것의 총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폐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입니다. 물론 실제 제작은 한국은행의 의뢰를 받은 조폐공사에서 이루어집니다만 권한은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위조 지폐 사건 발생 시 한국은행에서 취합하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위조 지폐는 진짜와 유사하게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사용했거나 혹은 이제 사용하고자 시도했던 돈을 의미하겠죠. 누군가 조폐공사를 무력으로 장악해서 혹은 몰래 장악해서 5만 원권을 100억 원어치 만들어서 도주해서 막 사용한다. 그러면 그 돈은 위조 지폐일까요?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돈은 정상적으로 만든 돈이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하기가 어렵겠지요. 저희 국가도 감정에서도 아마 그 돈은 일련 번호를 체크하지 않는 이상 진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적 정의에 의해서 그 돈은 위조 지폐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돈을 만들거나 사용한 사람은 위조 지폐를 만든 사람과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위조, 변조, 그리고 모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보통 위변조라는 말을 통칭해서 많이 쓰고요.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엄밀히 정의하자면 위조는 진권과 유사하게 새롭게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위조 지폐라고 하면 이제 프린터기로 새로 복사를 한다거나 새로 출력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위조라고 할 수 있고요. 변조는 우리나라 지폐는 별로 사용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5 지폐의 그 문양을 다 삭제하고 거기에 $100나 $50를 새로이 인쇄하거나 이런 것은 진권을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변조의 개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조는 놀이용, 촬영용 또는 종교 제의용에 쓰이는 진권과 확실하게 차이 나도록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모조 지폐 같은 것들이 이제 시중에 100장 단위로 이렇게 팔리기도 하고요. 위조 지폐와 모조 지폐는 누구나 이것이 가짜임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모조 지폐를 구매하거나 혹은 사용하실 때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조 지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조 지폐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보기에 확실히 이거는 모조 지폐라고 생각하셔도 조심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화 촬영용이나 그런 용도로 대량으로 비슷하게 만들 때에는 한국은행에 사전에 협의와 승인을 받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놓으셔서 필요하신 경우에 승인을 받으시는 경우가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변조 방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변조 방지 요소는 위조 지폐와 진권을 구분하기 위해 삽입되는 각종 장치나 기법을 의미합니다. 위변조 방지 요소는 두 가지 목적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위조 지폐를 만들기가 어렵게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좀 어려워야 되고요. 일반인이 쉽게 있다 없다 혹은
진짜다 가짜다 등을 확인하기가 쉬워야겠지요. 그래서 위변조 방지 요소는 일반인이 구하기 힘든 고가의 특수 잉크나 필름,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록 인쇄를 위한 원판 같은 제작기구 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사실 지폐는 소재부터가 일반적인 종이가 아닌 일종의 천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아예 플라스틱 필름으로 지폐가 제작되기도 합니다. 일반인에게 공개된 위변조 방지 요소는 크게 촉감, 그리고 조명을 뒤쪽에서 비추어 보는 투과광, 그리고 빛이나 눈의 각도를 달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위변조 방지 요소는 제작 비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각국의 지폐에 담긴 위변조 방지 요소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국력과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수준에 맞게 위변조 방지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조금 나라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폐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위변조 방지 요소가 뭐 몇 가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위변조 방지 요소들이 있는 반면에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비공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일부러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비공개 요소는 진권을 구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비공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거나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07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화폐를 위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화의 경우에는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14년까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했었는데요. 다른 죄와의 형평성 관계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받아서 무기징역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위조지폐를 제작하는 경우는 엄중하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만들지는 않고 나는 사용만 했다라면 괜찮을까요? 그것도 조금 말은 어렵지만 같은 법 제4항에서 똑같은 처벌을 한다고, 제작한 경우와 똑같은 처벌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지폐를 위조해서 만들든 사용하든 최대의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조 지폐와 관련된 법 조항이 형법 제211조에도 있는데요. 유사한 물건을 제조하거나 판매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모조지폐도 엄밀히 말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서 위조지폐를 만들려는 계획만 가져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죄에 비해서 굉장히 처벌이 세 보이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도 위조지폐와 관련된 처벌은 보통 사형까지 가능할 정도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조지폐는 한 나라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요 위조지폐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한국은 비교적 위조지폐 청정국이라서 조직적으로 혹은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만든 위조지폐 사건은 아직까지 크게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서 복사한 수준의 누구나 쉽게 구분이 가능한 위조지폐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고요. 그러나 지금 설명드릴 277-2464 5,000원권 국권 사건은 비록 개인이 컬러 잉크젯을 써서 만들었지만 5만 장이 넘는 5,000원권을 만들어서 유통시킨 매우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발행 중이던 5,000원권은 위변조 방지 요소가 거의 없어서 위조지폐 구분이 쉽지 않았던 점을 파고들었던 것이고요. 일련 번호 중간이 공통적으로 277-2464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범인은 시민의 제보로 붙잡혀서 중형을 선고받았고요. 이 사건의 여파가 얼마나 컸냐 하면 한국은행에서 위변조 방지 요소를 많이 투입한 새로운 디자인의 5,000원권을 발행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 유통시킨 5,000원권 국권이 아직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서 저희한테도 1년에 몇십 건 정도 감정일해가 들어올 정도로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혹시 5,000원권 국권을 보신다면 일련 번호가 277-2464가 아닌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 가장 유명한 것은 $100 국권 슈퍼노트인데요. 사실 이 슈퍼노트는 엄청난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서 진권에 있는 대부분의 위변조 방지 요소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일반인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미국 재무부 역시
위변조 방지 요소를 강화한 신권을 발행하기도 했지요. 신권이 나오기 전에는 히포노트가 증권의 디자인 변경이나 혹은 그 위변조 방지 요소의 변경을 동일하게 진화시키는 등 정말 조직적인 위조지폐 제작 및 유통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위조지폐 사건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과 조폐공사,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그리고 저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관기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협력회의를 개최해서요, 위조지폐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국은 위조지폐 발생률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적은 나라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인 위조지폐 확인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사실 위조지폐 확인법은 다양한 기관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어서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하기 쉽고 현실적으로 효과가 큰 방법들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위변조 방지 요소는 다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래 사용한 지폐 같은 경우에는 변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릴 요소들만 확인하셔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위조지폐는 대부분 구분이 가능하실 겁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은화입니다. 한자로 숨은 그림이란 뜻이고요. 좌측에 각 권종별로 거의 같은 공백 부분을 조명에 비춰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측과 같이 각 권종별로 위인분들의 숨어있던 초상화와 액면가가 보이게 되지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각 초상의 디자인입니다. 바깥에 보이는 초상화와 닮긴 하였습니다만 좌우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눈매나 인매가 조금씩 다른 인상이 조금 다른 초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조지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은화가 아예 관찰되지 않거나 혹은 디자인이 이제 바깥쪽 초상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똑같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은화와 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조지폐임을 강력히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뒷면 맞춤입니다. 이건 역시 은화처럼 각 권종별로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조명 등을 뒤에서 비추어 보면 앞 뒷면의 부분적인 무늬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태극 무늬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조지폐는 앞 뒷면의 위치를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태극 무늬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늬가 일치하지 않는 형태를 보신다면 이것은 역시 위조지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홀로그램 그리고 은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수한 필름을 통해서 빛의 각도나 눈의 각도 등에 따라서 무늬나 색깔 등이 여러 가지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 필름은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잡한 방법으로는 비슷하게도 위조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위폐를 구분하기 좋은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택변한 잉크입니다. 이 요소는 보시는 것 같이 각 권종의 뒷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거울을 비스듬히 갖다 대서 촬영한 사진으로 눈으로 봤을 때도 각도를 기울여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잉크도 특수 잉크로서 굉장히 고가이고 비슷하게 만들 수가 일반인의 수준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도 살펴보신다면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4가지 요소를 보시면 증권인지 위조지폐인지를 대부분 구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확실히 알고 싶다 하신다면 다음 페이지와 같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위조지폐를 발견했을 경우 혹은 의심스러울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경찰을 부르시면 됩니다. 경찰 신고는 112죠. 각 경찰서에 위조지폐 사건을 전담하시는 수사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처리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께서는 협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경찰분이 오실 때까지 위조지폐에는 가능하면 손을 대시지 않는 것이 혹시 지문이나 DNA 등 범인을 잡기 위한 수사 진행 시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 위조지폐를 어떻게 내가 획득하게 되었는지 잘 기억해 놓으셔서 수사관님께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조지폐를 사용한 사람이 담겨 있을 수 있는 CCTV나 혹은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는 인상착의 등을 기록해 놓으신다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검거도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위조지폐가 의심되신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위조 지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각종 변형된 증권의 오인 신고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1,000원권이 이상하게 잘려 있고 위치도 좀 이상하죠. 이것은 기념품으로 나온 자르지 않은 전지 지폐, 즉 1,000원권이 20장, 50장 한꺼번에 인쇄된 전지 지폐를 잘라서 사용한 것이 위조 지폐로 오인되어 신고된 건입니다. 사실 이렇게 잘랐어도 가치는 인정받기 때문에 위조 지폐는 아닙니다. 또한 5만원권, 만원권의 경우도 홀로그램이 사라지거나 혹은 사이즈가 줄어드는 등의 변형이 나타나서 오인 신고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의 감정으로 증권으로 판정해 드리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고 은행에 가서 다시 정상적인 돈으로 교환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위조 지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생활하시면서 혹시 위조 지폐를 접하셨을 때 대응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